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어정입니다.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항상 먼저 드리는 얘기가 있거든요. 영어와 관련된 얘기인데, 워낙 많은 수험생들이 영어 관련해서 질문을 합니다. 내 영어 실력이 별 볼 일 없는데, 과연 이 시험 붙을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드리는 얘기인데,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정도면 누구나 붙을 수 있습니다. 영어 뭐 특별히 잘하지 못했어도.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유형, 그것도 비슷한 수준의 문장이 반복되거든요. 풀다 보면 저절로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험에 필요한 영어 실력 정도는 누구나 터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 풀다 보면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00% 객관식으로 출제된다는 거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 객관식 문제 잘 푸는 거 아시죠? 현지인에 비해서 훨씬 더 잘 풉니다. 자, 객관식에 또 70점,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70점 이상만 받으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시험은 세무사 시험뿐만이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만 판단합니다. 시험으로. 현직에 있는 뭐 회계사나 세무사 또 풀 수 없는 문제 절대 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지식만 갖추면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 하나 더 해드리면 세무 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사가 세 가지가 있죠. 그 전문 자격사가 그 세무사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나 회계사도 세무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 돈이 필요하죠. 붙기 위해서. 특히 회계사 같은 경우는 세무사와 하는 일이 거의 같습니다. 특히 소규모로 개업한 회계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0% 세무사와 하는 일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회계 업무 거의 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회계사 사무실은 회계 업무 고유 업무 아시죠? 회계 감사 얘기하는 거죠. 사실 한인 경제가 많이 컸죠. 옛날에 비하면 많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계 감사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계사가 세무 대리를 주로 합니다. 따라서 시간 더 들이고 돈 더 들이고 굳이 회계사 자격증을 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무사 자격증이 훨씬 더 실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세무사 자격증은 IRS 미국 국세청에서 세무 전문가로 인정하는 자격증입니다. 세무사 자격증이 모든 주에서 개업도 할 수 있고요. 회계사 같은 경우는 인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인턴 과정 마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무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붙으면 바로 개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에서.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제 강의 내용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반복해서 보시면 세법 마인드라는 것이 자주 생기거든요. 세법 마인드가 뭔지 아시죠? 자, 세법 마인드가 뭐냐? 납세자는 세금 덜 내려고 하겠죠. 가급적 내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자, 세무서는 납세자가 세금 덜 내는지 안 내는지 신경 많이 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납세자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또는 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세무서는 거창한 표현 쓰면 세무서의 누출 방지를 위해서 애쓰겠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면 풀지 않았던 문제, 사실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시험 볼 수는 없거든요. 다 풀 수 없기 때문에 이 세법 마인드를 향상시키면 풀지 않았던 문제도 풀 수 있게 됩니다. 세법 마인드 아주 중요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제 내용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럴 때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제가 질문의 내용 수준에 맞춰서 답변해 드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1대1로 강의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준에 맞춰서 대답을 답변을 해 드리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질문 많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챕터 1 들어가겠습니다. teens, 납세자, 식별, 번호 얘기하는 거죠. teen. 그리고 베이직, 기본적인 tax forms, 세무 양식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드릴 건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일은 간단합니다. 그 미국 세법 내용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 드리는 것, 이것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제 강의는 잘 들으셔도 시험 붙는데 합격하면 지장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 왜 세금 신고를 tax return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해 놨는데, 물론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정리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COVID-19 관련해서 많은 내용이 바뀌었죠. 새로 제정된 내용도 많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세연도 기준으로 2022년 작년이죠. 작년에 원래대로 돌아갔다. COVID-19 이전처럼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전히 유효한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각 챕터에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코비드-19과 관련된 내용은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 생각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Tax Identification Number, TIN에서 정리해 드리면, 자, 교재에 보시면 몇 가지 종류가 정리되어 있죠. 그렇죠? 제일 먼저 Social Security Number 있고요. 자, 몇 가지 정리되어 있는데, 자,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이 SSN, Social Security Number 얘기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사회보장번호쯤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사회보장번호 SSN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 무슨 얘기죠? 자, 세무와 관련해서 쓰이기도 하지만 그 외의 용도로도 쓰인다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다 라는 얘기는 별 얘기 아닙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가로 이래 두 번째 점이라고 표현할까요? 보시면 Form SS5라고 있죠. 그렇죠? 자, 이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폼입니다. 그런데 이 폼은 국세청과 관련된 폼이 아닙니다. 사회보장국과 관련된 폼이라는 거, 이 내용도 시험에 자주 가끔 출제됩니다. 자, 소셜 세큐리티 넘버는 국세청과 관련이 없는 번호다. 물론 국세청에서 사용을 합니다. 납세자를 구별하는데, 식별하는 데 사용을 하지만, 자, 이 번호를 발급하는 관청은 IRS 국세청이 아니라 사회보장국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반가로 2번 보시면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라고 있죠. 보통 이제 앞자 따서 ITIN이라고 말하죠. 자, 우리말로는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라고 옮기면 될 것 같은데, 개인 납세자, 여기서 개인 이라는 단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 납세자를 구별할 때 이 번호를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먼저 정리했던 Social Security Number를 쓰면 되지, 왜 굳이 이 번호를 또 쓰느냐?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SSN을 발급받지 못한 그런 납세자도 있거든요. 자, 그런 납세자가 이 ITIN을 발급받아서 자, 세금 신고도 하고 세무 관련 일을 처리하면 됩니다. 자,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 납세자가 대신 쓸 수 있는 것이 ITIN이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는 얘기. 자, 숫자 9로 시작합니다. 9로 시작해요. 자, 반가로 2번에 첫 번째 점 보시면 세무용으로만 사용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 IT는 벌써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individual, 개인 납세자를 구별하는, 그렇죠. Tax Identification Number, 구별하는 번호인데 tax라는 단어가 알 수 있겠죠. 자, 세무용으로만 사용된다는 거, 조금 전에 정리했던 SSN은 세무용으로도 쓰이지만 다른 용도로도 쓰인다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 두 번째 점 얘기하는 겁니다. Form W7 있죠? Form W7 괄호 안에 자, 이 서식의 명칭 정리되어 있는데 신청할 때 쓰는 거죠. 무엇을? ITIN을. 자,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폼이 등장합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폼의 이름을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정리 별도로 말씀드리는 그 폼만 따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폼 W7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 처음에 자주 출제된다는 얘기, 이 폼이. 자, 이 폼은 어떤 폼? ITIN을 신청할 때 필요한 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나옵니다. 다음 중 ITIN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폼은 이런 문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자, 대부분의 문제, 뭐 대부분까지는 아니고 한 50%의 문제는 기본적인 내용에서 출제합니다. 어려운 문제 별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험은 말씀드렸죠. 자, 이 W7을 이용해서 ITIN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자, 교재에 보시면 우편으로 보내거나, 자, W7을 편지 봉투에 넣어서 보내거나, 또는 IELTS 사무소에 찾아가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또 대리인, 세 가지 방법이네요. 우편으로 보내거나, 자, IELTS 사무소 찾아가서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자, 마지막 방법 대리인, acceptance agent라고 하죠.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자, 요즘 뭐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물론 여기서 세무 얘기하는 거겠죠. 자, 대부분의 세무를 온라인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W7 같은 경우는 온라인 통해서 신청할 수 없다는 거.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 노트에 나와 있죠. ITIN을 사용하여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환급이 가능한, 리펀이 가능한 세액공제 중에 하나거든요. 자, 리펀드, 환급, 뭔지 아시죠? 자, 세무서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는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환급. 자, 세무서로부터 환급 받을 때에는 ITIN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을 써야 되느냐? 앞서 정리했던 Social Security Number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ITIN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뿐만이 아니라 환급이 가능한 refundable, 환급이 가능한 세액공제가 몇 가지 있는데, 환급이 가능한 세액공제는 ITIN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련되는 챕터에서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미리 맛만 보시라고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해 드린 거고요. 자, 다른 또 팁이 나오네요. adoption. 뜻 아시죠? adoption. 입양이라는 얘기죠. 자, 입양 과정 중에 있으면 social security number 같은 TIN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ATIN을 발급받아서 세무 처리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Employee Identification Number, 보통 앞자 따서 EIN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용주 식별 번호입니다. 자, ITIN 다음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TIN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Employer, 뜻 아시죠? 고용주라는 얘기죠. 자, 고용주가 되려면 당연히 직원이 있어야 되겠죠. 직원이 있는 고용주는 EIN을 발급받아서 세금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직원이 없어도 EIN을 발급받아서 세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납세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점 보시면 폼 1041이 있죠. 1041 따로 정리해 드립니다. 일단 맛만 보시면 됩니다. 자, 1041은 자, 누가 사용하는 세무 서식이냐? 괄호 한번 보시면, 자, for estate 뭐죠? 상속재단 얘기하는 겁니다. trust는 신탁, 상속재단이나 신탁도 세법상 하나의 실체거든요. 법적 실체입니다. 따라서 고유한 세무 양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041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느냐? EIN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속재단이나 신탁도 법적 실체다, legal entity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법적 실체이기 때문에 EIN을 발급받아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그리고 다섯 번째 또 있네요. TIN이
앞졌다면 PT인 되겠죠. 세무 대리인과 관련되는 그 T인데 preparer 세무 대리인 좀 생각하면 되겠죠. 세무 대리인이 사용하는 tax identification 그 세금과 관련된 식별 번호다. 뭐 굳이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게 되겠는데 자 세무 대리인 식별 번호인데 자 다음에 그 돈을 받고 그 타인의 그 세무를 대리해서 처리하려면 반드시 PT인이 있어야 됩니다. PT인. 자, PT인이 없으면 그런 거 하지 못합니다. 돈 받고 남의 세무 대신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 폼 또 나오네요. W12. 자, 이 폼도 시험에 자주 가끔이 아니라 자주 출제됩니다. 다음 중 PT인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식이 무엇이냐? 답은 당연히 W12가 되겠죠. 자, W7, W12 두 폼 시험에 제법 자주 출제됩니다. 자, 노트 보시면 교재 노트라고 되어 있죠. SEE, Special in Normal Examination. 미국 세무사 시험 얘기하는 거죠. 자, 미국 세무사 시험 보려면 PT인 신청해야 됩니다. PT인 필요해요. 자, 보수를 받고 타인의 그 세무를 대리하는 그 세무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수험생도 미국 세무사 시험을 보고자 하는 수험생도 PT인 먼저 발급받아야 됩니다.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이 내용은 그래도 제법 뭐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이라서 정리드린 거고요. 자, 여기서 이 5가지 T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T는 무엇이다? IT인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EIN, 고용주 식별번호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 번 반복해 드렸죠?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 드릴 겁니다. 중요한 내용, 이 표현은 계속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Application Renewal. 신청과 갱신이라는 얘기죠. 무엇의? ITN이. 자, 앞서 말씀드렸죠? 중요하다고. ITN이 가장 중요합니다. 팀 중에서. 그래서 별도로 다룬 겁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갱신하는지에 대해서. 자, 이 IT는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이 ITN을 발급받아서 그 세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IT는 자, 무슨 용으로만 쓸 수 있다? 세무 처리용으로만 쓸 수 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첫 번째 점 보시면 authorize, work in the US 무슨 얘기죠? 미국에서 일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자, ITN 발급받아서 발급받았다고 해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자격을 주지 않는데요. provide eligibility. 자, 무엇에 대한 social security benefit. 자, ITN 있다고 해서 발급받았다고 해서 사회보장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세무용으로만 쓸 수 있다는 거, IT는. 자, 그리고 마지막 점인데요. dependent. 뭔지 아시죠? 부양가족 얘기하는 거죠. on the income tax credit purposes. on the income tax credit. 앞서 간단히 나왔었죠? 잠깐 나왔었죠? on the income.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과 관련된 tax credit,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를 청구하는데 이 IT는 쓸 수 없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챕터 다시 다룰 건데 refundable, 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환급이 가능한 그 세액공제 텍스 크레딧을 신청할 때 이 ITN을 쓸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다. 그러면 환급이 가능한 텍스 크레딧 세액공제는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일단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W7은 앞서 나왔었죠. 그렇죠. W7이 필요하다는 거. ITN 신청할 때. 그런데 세금 신고와 함께 라는 내용이죠. 세금 신고와 함께 무슨 얘기일까요? 세금 신고도 하지 않으면서 IT만 신청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반드시 세금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됩니다. 세금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지 IT만 달랑 신청하면 IT는 발급받지 못한다는 거. 자, 그리고 방금 1을 보시면 다음 납세자는 ITN을 발급받아 세금을 처리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죠.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Non-resident alien, 뭐죠 이거? 비거주 외국인이죠. 비거주 외국인이니까 소셜 시큐리티 넘버 받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따라서 ITN 발급받아서
세무 처리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non-resident alien이라고 해서 social secret number 무조건 발급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발급받지 못하는 비거주 외국인이 세금 신고는 해야 되는데 social secret number는 없고 그럴 때 IT인 발급받아서 세금 신고하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중요한 내용, 또 이해하기 힘든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다 설명드리면 또 좀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내용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resident alien. resident alien. 무슨 얘기죠? 거주 외국인이죠. 외국인은 외국인인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거주 요건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거주 요건. 그렇죠? 가로 보시면 거주 요건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하야 하는 거주 외국인. 거주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 내용은 자세히 다루니까 관련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 거주 요건, 지금은 간단하게 필요한 만큼만 설명해 드립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자, 미국에서 일정 일수 이상 거주하면 세금 신고를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자,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소셜 시크릿 넘버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IT인 발급받아서 세금 신고하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한번 읽어보시면 다 충분히 알만한 내용인데,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이메일로 질문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쭉쭉 내려가서 다른 거 특별히 없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SSN, Social Security Number 얘기하는 거죠. 를 발급받지 없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럴 때 IT를 받아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자, IT는 오로지 세무용이라는 거,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쓸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교재 보시면 시험에 나오지 않은 내용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 놓은 내용도 꽤 있습니다. 노트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자, 방과로이 사실 앞서 정리했던 내용인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정리해 봤거든요. 소득세 신고시, 자, 볼드체 진하게 인쇄되어 있네요. 어떻게 있는지 아시겠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세 신고할 때 W7 이용해서 IT인 발급받아서 세금 신고해야지. 자, 세금 신고 할 필요도 없고 할 것도 아니면서 IT인 발급 신청하면 안 됩니다. 발급되지도 않습니다. 괜히 돈만 나갑니다. 이 IT인 신청할 때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는 꽤 달라고 합니다. 몇십 불 받고 안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자, 세금 신고와 함께 IT인 신청해야 된다는 거. 달랑 IT만 신청하면 안 됩니다. 자, W7만 필요하진 않겠죠? 다른 또 신분 입증서도 필요한데, 자, 첫 번째 노트 보시면 쭉 여러 가지가 지금 정리되어 있는데, 유독 패스포트, 여권만 볼드체, 진하게 인쇄되어 있네요. 자, 괄호를 보시면 standalone document, 무슨 얘기죠? 자, 여권만 가지고도 IT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다른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는 달랑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서류가 신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소 2가지 이상의 서류가 필요한데, 여권은 여권만으로도 standalone W7과 함께 여권만으로도 IT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권 원본을 이용해서 IT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심심하죠? 여권 중간에 분실되면 얘기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권에 4번 보내도 됩니다. 되는데 자, 두 번째 노트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주 출제돼요. 자, 공증받은 노르와이스드, 자, 공증받아서 여권 복사본에 공증받아서 보내면 안 됩니다. 자, 웬만하면 공증받아서 보내면 다 되죠. 서류 공증받아서 보내야 되죠. 그렇죠? 대부분의 서류를 미국에서는. 그런데 자, IT 신청할 때 자, 공증받아서 보내면 안 됩니다. 복사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면 도장 찍어줍니다.
그 도장 받아서 복사본에 그 도장 받아서 W7과 함께 보내면 됩니다. 자, 뭐 할 때? 세금 신고할 때. 세금 신고할 때 신청해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신청하면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반가워서 한번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없대요. 온라인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직접 제출하거나 뭐 우편으로 보내거나 해야지 직접 온라인을 이용해서 그 W7 자, W7 연조 ITIN 신청할 수 없다는 거. 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다음 3년간 안 쓸 수도 있겠죠. 세금 신고할 일이 없으면. 그러면 수명 다 합니다. 무슨 얘기죠? 다시 ITIN, 새로운 ITIN을 다시 발급받아서 세금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펠릭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It's not a legal resident. 자, 합법적 거주자가 아니래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자, under the immigration law. 그 이민법에 따르자면 자, 이민법과 세법 별개입니다. 뭐 이민법상으로 합법적 거주자가 아니라고 해서 세법상으로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자, 세법은 뭐 세금만 잘 내면 되겠죠. 세법 잘 지키는 거죠, 그렇죠? 자, 불체자, 보통 불체자 편하죠. 불체자를 하더라도 세금 꼬박꼬박 내면 문제 없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자, 그리고 그는 doesn't have, 가지고 있지 않대요. 무엇을? Social Security Number, 이것을. 자, 뭐 쉽게 해서 불체자니까 SSN, Social Security Number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돈은 벌었대요. 그렇죠. 5만 불. 작년에 5만 불 월급 탄게 있대요. 자, 뭐 세금 신고 솔직히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그 영주권 받을 때 세금 신고 꼬박꼬박 한 기록이 있으면 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 펠릭스 세금 신고를 뭐 하려는 모양이죠. 뭐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죠. 내용의 흐름이. 그래서 그는 원한대요. To file his tax returns. 세금 신고를 하고 싶대요. 이럴 때 그가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문제네요. 그렇죠? 자, 보기에 보시면 no way, 방법이 없대요. 그가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 이유가 뭐로 되어 있죠? 그가 doesn't have,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답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자, SSN 없으면 ITIN 발급받아서 세금 신고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B로 내려갑니다. 지금 A는 답 아니죠? 자, B로 내려갑니다. 또 방법이 없대요. 뭐 보나마나 틀렸겠죠? 답은 아닌데. 자, 이유가 뭐로 되어 있죠? 자, 왜냐면 그가 legal, resident, 합법적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자, 상관없습니다. 세법과 이민법은 별개의 법입니다. 자, 이민법상 불체자를 하더라도 세금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또 많은 불체자라는 표현은 잘 안 쓰나요? 서류 미비자, 그렇죠? 서류 미비자라는 용어를 대신 쓰더라고요. 자, 답 아니죠? 그렇죠? 자, C로 내려갑니다. 그는 세금 신고를 할 수도 있대요. 비록 그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D까지 확인해 봅니다. 이 미국 시험은 세무사 시험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험은 시간 충분히 줍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 못 푸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보기 끝까지 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정이 있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D로 내려갑니다. 자, D도 세금 신고할 수 있대요. 만약에 그가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뭐 얘기하는 거죠? ITIN 얘기하는 거죠. ITIN 발급받으면 자, C와 D 둘 다 맞는 내용인데 D가 보다 명확하죠. 그래서 답을 D를 답으로 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문제 IRS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어느 것이 true statement, 뭐 맞는 얘기가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ITIN과 관련해서. 자, 이 문제 실제로 나온 문제입니다. 실제로 나온 문제예요. 어렵나요? 짧기도 짧지만 문법적으로 뭐 단어도 그렇고 문법적으로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단어도 없고. 자,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대부분은 좀 지나친 것 같고 한 50% 정도의 문제는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틀린 것을 골라야 돼요. 그렇죠? not a true statement이니까. A 보시면 모든 IT는 시작한대요. 숫자 9로 시작한대요. 맞죠? 그렇죠? 자, 숫자 9로 시작합니다. 틀린 것을 골라야 되니까 A는 답이 아니네요. 그렇죠? 맞는 얘기니까. 자, B로 내려갑니다. IT는 단지 발급될 뿐입니다. 자, 개인에게 어떤 개인? 후이한 개인. 자, 어떤 개인인지 살펴봅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무엇에 대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개인에게 발급됩니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 발급받을 자격이 되면 당연히 그 번호 발급받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죠? IT를 대신 발급받는 거죠. 자, B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C로 내려갑니다. IT는 도움이 된대요. 어떤 그 세무를 tax returns and payment 세금 신고와 어떤 납부 그렇죠? 세금 신고와 납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자, 이렇게 개인에게 고유 번호를 발급해서 세무를 처리하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D가 답이 되겠네요. A, B, C가 다 맞으니까 그렇죠? D는 틀려야 되겠죠? 확인해 봅니다. ITN이 발급될 수도 있대요. 사용될 수도 있대요. 미유스도 그렇죠? 자, 발급받는데 미국의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이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ITN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얘기죠. 자, IT는 단지 무슨 용으로만? 세무용으로만 쓸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해석 잘 안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한국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영어 솔직히 잘하지 못했어도 이 정도야 해석할 수 있죠? 자, 영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